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1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나폴리가 2018-19 시즌 새로운 유니폼을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 시즌부터 입을 유니폼이라고 하는데 이뻐요. 나폴리는 확실히 자기 색깔이 있어가지고 푸마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옆에 이 카파지 카파. 푸마가 아니라 이 카파 브랜드를 이렇게 또 한 바가지 나왔네. 좀 약간 과하긴 한데. 네. 근데 왜 이렇게 한 바가지 해놨을까? 진짜 리 없어 님이 슌게를 후원하였습니다. 조단홍 빌드업 좋았다. 진짜 일리없어님 쿠키 오시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시면 이게 앞에고 이 뒷면은 이렇게 민무늬로. 네. 이게 뭐 킴보라고 있는 게 맞아요? 이게 어떤 브랜드인지 모르겠네. 음, 근데 좀 작다 번호가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안녕하세요. 생각보다는 좀 네임 마킹이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봤을 땐 그냥 봤을 때는 이제 등에 있는 스폰서가 더 크게 해주려고 한 건가? 네. 신기하네. 원래 이탈리아 안 그런데 팀마다 좀 다르게 변형을 가져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홈킷이고 이게 어웨이인가 봐요. 이게 나는 이거 왜 이런 문양이지 했는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카파하고 나폴리가 만든 이 뱀이 맞대요. 네. 좀 무섭죠? 저 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좀 무섭네요. 개인적으로. 음. 근데 뭐 특색 있는 유니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스타일은 홈이 훨씬 이쁩니다. 여기 너무 약간 너무 개성이 너무 심한데. 여튼간에 나폴리가 새롭게 유니폼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 박주의 옛날 팀이죠. FC 바젤이 2018-19 시즌 새로운 홈 유니폼과 함께 125주년 로고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엠블럼을 공개를 했어요. 이쁘죠? 근데 좋아하는 유니폼 스타일이에요. 옛날 바르셀로나 유니폼 그때 0809인가? 이렇게 반반씩 나눠져 있던 바르셀로나 유니폼이 있었는데 어차피 그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바젤에서 함께 뭐 파생됐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시작이 그렇기 때문에 뭐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여튼간에 이 125주년짜리 로고도 이쁜 것 같고 이 메인 스폰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기존 유니폼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보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살라도 바젤이 있었죠. 살라도 뭐 엠볼로, 살라, 뭐 자카, 뭐 엄청 많죠. 바젤 출신들이. 온천이에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네요. 아 이것 때문에 모르겠네. 처음 보는 브랜드라 나 참 모르는 브랜드 너무 많아요. 외국 브랜드는 이제 무슨 의류 정말 화보처럼 이렇게 찍는구나. 음, 신기하네. 약간 우리는 막 팔짱 끼고 막 그런 거 좋아하는데. 커비? 커비 회사가 뭐예요? 아 커피 회사. 커피 회사. 아 이제 커피를 안 마셔가지고 물론 여름에는 뭐 냉커피 만들어서 먹긴 하는데 정말 가끔 먹고 잘 안 마셔요. 여튼간에 뭐 이쁘네요. 제가 좋아하는 유니폼 스타일이에요. 둘 다. 처음에 나폴리나 이 지금 바젤이나 평소에 유니폼 발표하는 구단들 보면은 다 별로였는데 심지어 전 리버풀도 별로예요 이번에 새로운 유니폼. 음, 둘 다 마음에 들어요. 시작이 좋군요.
다음 소식은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한 스토크시티의 찰리 아담이 리버풀로 이적한 샤키리는 리버풀에서 벤치만 달굴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찰리 아담은 토크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말하길 샤키리는 빅클럽에 어울리는 선수가 아니며 빅클럽에서 그냥 벤치에서만 달굴 수 있는 그저 그런 선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빅클럽들이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최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어들을 원하는데 샤키리는 결코 그런 그룹에 들어갈 수 없는 선수라고 단정 지으며 그 선수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2부 리그로 떨어졌는데 샤키리 혼자 강등 바이아웃이 있어가지고 다른 팀 가니까 조금 배가 아팠는지 찰리아담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코망 얘기 못 봤어요 아예. 네. 다음 소식은 찰리아담은 그거 했나? 이빨 교정? 교정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정을 하든 라미네이트를 하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이폰 5S를 파기하는 방송을 봤다고요? 그런 방송 있어요? 쓰던 폰을 이제 버리는 건가 보네. 네. 신기한 방송이 많군요. 다음 소식은 영국 언론에서는 리버풀이 나빌 페키르와 협상을 재개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리버풀 감독 클럽은 여전히 나빌 페키르를 자신의 스쿼드에 넣고 싶어하며 리버풀과 리옹은 페키르의 미래에 대한 관련된 미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접촉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페키르의 월드컵 여정이 끝남에 따라 리버풀은 리옹과의 협상에 다시 들어갈 것이며 페키르는 리버풀과의 협상이 틀어진 이후로도 계속해서 리버풀 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리버풀은 페키르와의 초기 협상이 엎어진 이래로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제는 리버풀이 리옹과 접촉을 다시 시도하며 최종적으로 팀과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합의와 관련해서 상황은 여전히 복잡한 상황인데 리버풀은 이 딜이 성사되는 것에 조금은 자신이 있어 하는 상황이고 리버풀의 공신력이 높은 기자들은 더 이상 알리송 영입 이후 리버풀이 선수 영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리버풀은 미디어 노출 없이 조용히 협상을 진행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말하지만 어느 구단이건 빅클럽의 그 선수 영입하는 그런 기조? 뭐 영입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어느 팀이건 갑자기 빵 터지는 영입도 있고 계속 하겠다라고 하고 영입을 못하는 팀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그냥 내가 믿는 건 이적 시장이 끝나고 정리되는 것만 믿어요. 네. 그래서 뭐 클럽이 알리송 영입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 사실 클럽은 이제까지 알리송 영입 안 한다. 워드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해놓고 지금 워드는 팔려나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뭐 클럽이 말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믿지는 않습니다. 뭐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지. 안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뭐 일단은 기자들이 뒷선에서 더 열심히 뛰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이적 시장 때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기대하는 거죠 뭐. 못 사도 그냥 이번 시즌은 리버풀이 많이 영입을 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실제로 팩트는 페키르의 마음이 떴어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뭐 리옹에 대한 뭐 그런 감정이 나빠진 게 아니라 한번 흔들리니까 마음이 흔들리니까 본인 스스로가 지금 프랑스 국대에 있을 때도 따로 갈 수가 없으니 리옹 회장에게 좀 연락을 해서 리버풀과의 협상을 다시금 재개하고 싶은데 이 모든 계약이 끝난 것이냐 좀 알아봐 달라. 나는 이적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흔들렸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린 선수를 데리고 리옹도 가기가 애매모호하죠. 차라리 빨리 팔고 선수를 데려와서 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즌을 준비하는 게 어쩌면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훨씬 나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정확히 따지면은 계약이 거의 완료가 된 건데, 그러니까 95% 정도 완료가 된 건데, 리버풀 측에서 이제 과거 페키르가 큰 부상을 당했던 두 차례의 부상을 좀 언급을 했고, 그것을 말하면서 금액적인 부분을 좀 깎아보려고 했죠. 근데 이제 그게 리옹의 심기를 좀 건드렸고, 그때는 리옹이 이제 갑일 거라 생각했었는데, 갑일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게 좀 약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실 제가 보기엔 갑도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갑은 페키르지. 왜냐면 페키르가 가고 싶어 하느냐 안 가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안 가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리옹 회장이 다 끝난 일 가지고 왜 뭐 금전적인 이야기를 끊느냐 하면서 이제 화가 좀 많이 났고, 그냥 계약 자체를 빠그러뜨렸죠. 그냥 아예 없던 일로. 그러면서 페키르 안 떠난다라고 약간 감정적인 발표도 했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뭐 이렇게 냅뒀다가 겨울에 이적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봐야겠죠. 뭐 리버풀이야 4-2-3-1 아니면 4-3-3이니까. 그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니까. 패키리가 까인 게 아니라 리버풀은 패키리를 원하는데 금전적인 부분에서 빠그라진 거지. 그러니까 저게 말을 잘해야 돼요. 한국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패키리 까인 건 아니지. 어느 구단이 한번 깐 선수를 또 데려오려고 하겠어요. 이거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견 차이지. 말 잘해야 돼요.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자, 다음 소식은 바카요코 에이전트는 임대 협상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바카요코 에이전트는 첼시와 세비야 간의 임대 협상을 위한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 유나이티드에 따르면 두 클럽은 수요일 임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스페인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이 바카요코 에이전트가 참석하지 않아서 협상은 불발이 되었으며, 세비야는 프리미어리그 시즌을 끔찍하게 보낸 이 프랑스 미드필더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리 입장에서는 바카요코 같이 템포를 죽이면서 하는 스타일의 미드필더를 극혐하죠. 핵극혐.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돼. 사리 밑에 뛰려면 활동량 많이 가져가면서 전진 패스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 창의적인 패스가 되면서 침투가 가능하거나. 근데 얘한테 그걸 바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를 모르니 내가 안 보이는 데서 주전을 뛸 수 있는 팀으로 임대를 갔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한 거고. 그래서 세비야가 뭐 세비야는 사실 뭐 세비야 구단을 비하는 게 아니라 세비야는 항상 임대를 잘 시키잖아요. 좋은 선수 있으면은 우리가 뭐 좋은 유럽 대항전도 나가고 나름 라리가에서 이 짬도 있는 팀이니까 잘 키워서 돌려주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차피 지금 은둔지가 나간 상황에서 미드필더가 필요한데 좀 싸게 좀 쓸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바카요코를 데려오려고 잘 얘기들을 한 상태에서 첼시도 그래 뭐 세비야 정도면 좋지라고 보내주려고 했는데, 임대에 관한 조건을 협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 바카요코 에이전트가 오지 않아서요.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그냥 거부 의사라고 봐야겠지. 근데 이제 뭐 이 첼시 관련된 사람이 스페인까지 갔는데 안 갈 거면 안 간다 말을 해줘야지. 바카요코가 약간 좀 뭐 바카요코가 잘못 행실한 건 아니고 이건 에이전트가 잘못 행실한 거니까. 이번 시즌 리그 4위 이상 컵대회 하나 우승하고 챔스 8강 이상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되게 큰 바람 아니에요? 아니 뭐 바람이 커야지, 그죠? 네. 바람이 작으면 그것도 웃겨.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쓴 돈 있는데, 그쵸? 괜찮아?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아 누가 막 바람을 시즌 전에 생각하는데 막 우리 팀은 뭐 4위 안에 못 들 거야, 챔스 8강도 못 갈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뭐 못 가면 그때서야 이제 좀 짜증 나겠지만 맞아요.
아니 날파리 뭐야 이거. 자, 다음 소식은 슈투트가르트의 파바르가 바이에른 뮌헨 이적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러시아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던 오른쪽 풀백의 벤자민 파바르의 이적이 임박했습니다. 차기 행선지는 바이에른 뮌헨인 것으로 알려졌고, 독일 공영방송 SWR은 20일 단독 보도를 통해서 월드컵에서 맹활약을 펼친 파바르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다라고 말하면서 2019년에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하는 방안이 유력하고 이적료로는 3,500만 유로, 465억 원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슈투트가르트는 이적 불가를 선언했지만 월드컵에서 파바르의 주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뛰어올랐고 그를 이적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게 현지에서는 막 뉴스가 들어간, 그러니까 뉴스 계약이 같이 들어간 뭐 그런 이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 전부터 뮌헨이,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이 선수가 조별리그부터 윤곽을 좀 나타내자마자 바로 좀 접근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흘러가는 선점이죠. 선점했죠. 선점에서 이제 다른 또 조건들이 붙었을 거예요. 키미, 얘는 근데 원래 중앙이라 얘가 대체한다면 보아탱자를 대체하겠지. 그리고 키미를 밀어내는 것보다 키미가 부상을 당하면 파바르가 또 그 자리에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되니까 멀티적인 능력으로도 좋고. 어떻게 쓸지는 뭐 코바치 감독이 알아서 하겠죠. 빨리 들어가야지. 더 늦게 들어가면 어차피 선수 마음도 붕붕 떴어요 지금. 왜냐면 얘도 계속 그 빅클럽이랑 링크 뜨니까 본인도 뭐 슈투트가르트에서 기회 받았던 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더 큰 클럽에서 뛰고 싶다라고 직접 말을 했으니까. 보아탱? 뭐 싸게 팔아야지. 보아탱은 사실 이적료가 문제가 아니라 주급이 문제인 선수이기 때문에. 자, 다음 소식은 스페인 아스에서는 레알의 테오 에르난데스의 오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테오 에르난데스는 이번 여름에 레알을 떠날 것이 매우 유력하고, 그러나 레알이 완전히 이 선수를 보내고 싶어 하지는 않기 때문에 바이백을 함께 넣은 판매나 임대로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금요일에 마르카에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레알이 과거 카르바알이나 바이에호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던 분데스리가를 선택해서 좀 더 많이 뛸 수 있는 클럽으로 임대나 이적을 시킨 다음에 바이백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가 있고, 일단은 스페인 안에 있는 클럽보다는 스페인 밖에 있는 클럽으로 보낼 것을 현재는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테오 에르난데스가 그냥 꼬마 있었으면은 그냥 주전 먹었을 텐데 참. 본인이 어떤 자신감으로 마르셀로하고 함께 붙어보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 마르셀로나 백업은 누군가 하겠죠. 내가 지금 뭐 레알 걱정할 때는 아니어서. 레알은 지금 뭐 수비 쪽에 메꾸려는 건 없어요. 어차피 오드리솔라가 왔기 때문에 오른쪽은 메꿔졌고 왼쪽이야 뭐 또 땜빵 쓰면 되지 뭐. 자, 다음 소식은 바이에른 뮌헨의 새로운 감독인 코바치 감독은 하메스는 팀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바이에른 뮌헨 감독인 코바치와 그의 선수단은 이번 토요일부터 ICC컵 일정이자 이번 시즌 첫 번째 친선 경기인 파리 생제르맹과의 일전을 앞두고 오스트리아리아에서 경기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 앞선 컨퍼런스에서 코바치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갈 수도 있는 하메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그는 하메스가 독일에 남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우리는 그에 대한 임대 계약을 아직 유지 중에 있으며
유효한 상황이 있고, 하메스는 그가 월드컵에서 다친 근육 부상에서 회복 중에 있으며 이번 시즌도 바이에른 뮌헨과 함께한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뭐 일단은 하메스가 2년 힘들어갔잖아요. 네. 일단 1년이 지났고 1년이 더 남아있는 상태에서 뭐 레알이 부를 수도 있다. 뭐 지금 로페테기 감독은 나는 하메스 원래 좋아했고 하메스 같은 유형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메스 얘기가 나온 이유가 티아고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에 있는 티아고를 영입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잠깐 불거진 얘기인데 일단은 뭐 안 보내도 되기 때문에 뮌헨에 남겠죠. 자, 다음 소식은 에버튼의 2018-19 시즌 어웨이 킷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회색에 밝은 파란색이 들어간 네, 유니폼인데 뭐 이게 바지도 회색이네요. 요즘에 이상하게 회색이 많이 들어가네. 축구 유니폼에 그냥 아니 그 파란색의 색감은 되게 마음에 드는데 회색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회색은 어려운 색이야. 리버풀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살라와 마네 그리고 마르코 그루이치는 멜 우드 훈련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와 마네 그리고 그루이치는 금요일 아침을 시작으로 프리시즌 트레이닝에 합류하게 된다고 알렸으며 이 선수들은 자신의 국가를 대표하는 월드컵 일원으로 2018 러시아에 참가했었고 신체적 휴가를 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휴가를 더 부여받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멜 우드로 복귀를 해서 2018-19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을 가지게 될 것이며 살라와 마네 그리고 그루이치는 몇 가지 검사를 받은 후에 토요일 리버풀의 동료들과 함께 북미 투어를 떠날 것이고 위르겐 클롭 감독과 리버풀의 선수들은 ICC컵에서 도르트문트, 맨시티 그리고 맨유와 함께 경기를 치를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AS 로마의 에제키엘 폰세는 그리스 리그 아테네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아테네는 2018 시즌부터 이 선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2018-19 시즌 동안 한 시즌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해요. 그 후 2019년부터는 에제키엘 폰세와의 계약을 연장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 제 연장의 임대까지 가지고 있는 계약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에지켈 폰세는 사실 모르실 분들이 많은데 FM 하는 분들은 워낙 임대로 잘 나오는 선수라 한두 번쯤은 써봤을 선수죠. 네, 저는 한번 써봤다가 똥이라 생각해가지고 다시 안 쓰는데 일단은 여기선 잘 안 나오는데 얼굴이 좀 잘생겨가지고 네. 그 사진들은 이제 그 페이스 팩은 원래 좀 잘생긴 얼굴 위주로 해주잖아요. 네. 얼굴 때문에 많이 알고 있었죠. 뭐 별로예요. 네, 안 좋아합니다. 많이 뭐 잘 썼다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도 한 두 번 정도 써본 것 같은데 근데 웃긴 게 내가 생각하기로는 한 근 3년 계속 임대로만 써본 것 같아요. 영입 안 하고 맨날 임대로 뛰쳐나와가지고 임대로만 썼던 것 같아. 항상 계속 뭐 꾸준히 뭐 뛸 수가 없으니까 로마에서는 로마에서 이 정도로 기용이 안 된다라는 거는 그 떠나야지. 떠나야지. 안 돼, 안 돼. 못 뛰어, 못 뛰어. 떠나는 게 이제 현명할 거예요. 어? 나 이거 분명히 사진 뽑았을 때는 컸는데. 이럴 때만 짱나네. 클릭했을 때 컸는데. 이거 또 다 깨져서 나오겠네, 씨. 짱나네. 자, 다음 소식은 스털링이
맨시티와의 재계약을 거절할 경우 그를 다음 시즌부터 판매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 언급을 했습니다. 월드컵을 통해 스털링은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하지만 그는 월드컵에서의 활약이 엄청 미미했었습니다. 잉글랜드가 4강을 올라갔으나 스털링은 결정력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며 비난의 중심에 서 있었고 결국 재계약을 미룬 건 스털링에게 최악의 악수가 되었습니다. 20일 영국 언론에 따르면 맨시티는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시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 선수를 시킬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며 스털링의 주급은 현재 2억 5천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스털링이 원하는 금액은 3억 7천만 원까지 자신의 주급을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이것은 현재 녹록치 않은 상황이며 오히려 현재 스털링은 사면 초과인 상황이 됐고 이 상황에서 스털링도 자신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스털링이 저번 시즌 많은 골과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아, 내가 이 정도 실력의 선수구나. 내가 여기서 월드컵까지 떡상하고 오면 완전히 주급을 더 많이 요구해도 되겠지? 그러면 나는 계약을 좀 늦게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맨시티가 계속 계약하자고 했는데 아, 월드컵 끝나고 했는데 이제 이게 진짜 잘못된 거죠. 그냥 그 전에 했으면은 3억 그때 나온 금액도 3억 2천만 원 정도에서 나오더라고 이야기가. 워낙 그 팀에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 정도 요구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팀도 그 정도 줘야 될 것 같은데 안 줄 수가 없는데 이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여튼간에 네. 아니 근데 나는 뭐 스털링이 당연히 좋은 팀 아래에서 이제 좋은 선수들이 워낙 골패스를 많이 넣어줬으니까 잘 넣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똑같은데 넣는 것도 그것도 저기 뭐 실력이라니까. 그거를 줘도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 버러지 같은 애들이 있어. 그것도 또 인정해줘야지. 팀빨 먼 것도 맞긴 한데 그래도 는 건 는 거니까 이 기록은 기록이니까 그것도 인정해줄 거니 해줘야지. 저도 못 먹는 애들 있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막 진짜 밥을 꾹꾹 눌러가지고 그렇게 그 생선 반찬 고기 반찬 해가지고 쌈을 싸줘도 그걸 흘려버리는 애들 있어. 이렇게 질질 흘리는 애들. 여튼간에 스털링은 뭐 지금 사실 그래도 구단은 재계약을 원하고 있는 상태니까 본인이 좀 욕심을 줄여야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 소식은 페둘라의 독점 기사에 따르면 알바로 모라타가 AC 밀란으로 이적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모라타는 자신의 다음 팀으로 AC 밀란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로의 복귀는 그의 최우선 순위에 있으며 이제 모라타는 다른 제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고 밀란이 이적 시장에서 현금을 회수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모라타는 유로파 리그에서 뛰는 것에 불만이 없으며 AC 밀란 또한 그를 매우 원하고 있고 첼시의 사리 감독은 모라타를 고평가하며 둘의 대화는 긍정적이었으나 모라타는 이과인이 팀에 오게 된다면 결국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의 러브콜은 가장 우선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몇 시간 안에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쉬워요. 이게 이적시장 뉴스를 우리 방에서 꾸준하게 들었다라면 이 움직임이 뭐냐면 AC 밀란의 칼리니치는 팀을 떠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시메오네 감독이 원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벤투스의 이과인은 사리 감독이 부르고 호날두가 왔기 때문에 첼시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고 첼시는 그럼 이제 이과인을 데려오는데 금액을 어디서 뽑냐? 안 쓸 선수를 뽑아야겠죠. 어차피 바추아이나 모라타 2명 정도가 나간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첼시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니까 그 금액을 모라타랑 바추아이에게 뽑아내야겠죠. 그럼 모라타는 어느 팀으로 가야 되냐? 유벤투스는 과거처럼 자신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호날두가 간 상황에서
자신이 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럽 대항전을 나갈 수 있고 조금 그래도 미래가 호전적으로 보이는 팀으로 가야겠는데 날 원하는 팀들 없으니 그 중에 제일 괜찮은 팀은 AC 밀란밖에 없으니까 모라타한테는 그냥 밀란이라는 도시 그리고 과거 세리아에서 좋았던 경험 그리고 AC 밀란도 과거에 그 세리아에서 보여줬던 능력을 봤을 때는 새로운 선수보다는 리그에 적응도가 필요 없는 모라타가 좋을 수 있다는 거니까 이런 연쇄 이동이 생기는 거죠. 바추아이는 도르트문트로 완전 이적하냐고? 이게 도르트문트도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선수를 영입해야 될지.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모라타를 찔러본 것도 맞고 도르트문트가 바추아이를 찔러본 것도 맞고 뭐 황희찬을 뭐 네다섯 번째로 생각해본 것도 맞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아직 어떤 선수를 원하는지. 도르트문트가 지금 데려갈 수 있는 선수들은 사실 이름빨인 선수는 데려가기 힘들죠. 그냥 A급보다 좀 덜 된 아니 A급 언저리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선수를 데려가겠죠. 키워쓰기에는 너무 어리고 아직도 그 쓸 수 있는 선수들이 B뿔 아니면 B 뭐 그런 선수들 아니면 좀 그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텐이 그래도 남아있는 선수 그런 선수 위주로 생각을 하려고 하겠죠. 오리기는 도르트문트가 데려갈 수가 없지. 그 볼프스부르크에서 하는 걸 봤는데 걔네도 눈이 있는데 데려갔으면 좋겠지만 바추아이는 이제 뭐 돌문 가서 몇 경기를 하드캐리 한 게 아니라 엄청 잘했죠. 14경기 9골이면 완전 초에이스지. 분데스리가에서는. 근데 이제 발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그 또 한 번 골절을 당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도 될 테고. 바추아가 지금 훈련을 물론 이제 월드컵을 갔으니까 뛸 수 있는 몸 상태인 거 맞는데 그렇다 해서 뭐 바로 또 데려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단은 이 협상이라는 게 도르트문트가 더더욱 그렇지만 도르트문트는 비싸게 데려오고 싶어 하지는 않고 있는데 많은 팀들은 자신의 선수를 비싸게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의 위치에서 움직이고 싶은 거죠. 자신들이 먼저 첼시에게 다가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첼시가 안달복달 나을 때까지 우리 이관인 데려오려면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서 벌지 할 때 그때 해성처럼 나타나서 내가 200억에 사겠어. 근데 실제로 바추아이는 한 450억 넘게 왔거든요. 그러면 엄청 손해잖아요. 하지만 그 손해를 주고서라도 주급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도도 필요하니 돈을 얻어야겠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철저히 팔겠죠. 그런 거 원하겠지. 지금 도르트문트도 1년 임대로 데려갈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 아예 그냥 자기 선수로 데려와서 자기 팀 스타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또 1년 임대 들어오면은 그거는 땡빵밖에 안 되잖아요. 저번에는 오바명 나간자를 땡빵 시키려고 데려온 거고 이번에는 아예 자기 팀을 이끌어줄 선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아마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도르트문트도 번 돈 있잖아요. 덴벨레로 그냥 확 지를 수도 있지. 미친 척하고. 근데 지를 만한 선수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고민이죠. 뭐. 다음 소식은 펩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르지뉴 영입의 실패를 맛보았는데 뭐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펩이 말하길 우리는 조르지뉴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 선수들은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 하며 그가 사리와 첼시 팀과 함께하고 싶을 때는 맨시티로 오는 것보다는 첼시로 가는 게 맞다. 만약 그가 자신의 마음과 달리 우리 팀으로 왔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실수였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좋은 선수를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선수들이 가고 싶은 팀으로 가는 게 각각 서로가 더 윈윈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맞는 말이죠. 선수가 가고 싶어하는 팀, 뭐 가고 싶어하는 팀들은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자신이 뛰고 싶어했던 뭐 드림클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나은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클럽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뭐가 옳고 그름에 정의는 없겠지만 그래도 펩 입장에서는 선수가 첼시로 갔다면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가 첼시를 선택했는데
거기서 행복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더 올바른 결정이라고 지지를 해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조르지뉴도 딱히 눈치 볼 필요 없고 펩도 뭐 속은 쓰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뭐 티가 좀 덜 난다라고 봐야겠죠. 자, 다음 소식은 일본 국가대표인 혼다 케이스케가 조선학교에 깜짝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일본 국가대표 선수인 혼다 케이스케가 요코하마에 조선학교에 깜짝 방문을 했다고 가나가와 조선학교가 페이스북에 밝혔습니다. 전 제1리거이자 가나가와 현 조선학교 출신인 안녕학의 부탁으로 방문한 것이라고 하며 혼다는 안녕학과 함께 J리그 나고야 그린퍼스에서 한 팀에서도 또 뛰었고 현재는 안녕학을 한국어로 말하는 형이라는 의미에서 더 높은 사람을 지칭하는 형님이라고 한국말로 부르는 사이라고 합니다. 혼다의 깜짝 방문에 조선학교 학생들은 노도와 같은 박수와 환호로 그를 맞이했다고 하며 안녕학과의 대담에서는 혼다가 많은 학생들에게 꿈을 가지고 꿈을 잊지 마세요. 꿈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당부를 하면서 쉽사리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뭐 일단은 안녕학이랑 사이가 워낙 좋다라고 하고 뭐 초청년계니까요. 안녕학은 예전에 그 수원에서도 뛰었어요. 네. 수원에서 뛰면서 잘 해줬죠. 잘생겼었는데 안녕학. 뭐 남자 학생들이야 뭐 혼자 좋아할 만하지. 축구 선수고 국가대표인데. 안녕학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슨 뭐 자기 축구 교실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런 공부도 뭐 또 한다고 하는데 축구에 관한 부탁으로 와서 들어줄 이렇게 잠깐 들러줄 정도면 엄청나게 또 친한 사이겠죠. 밀란에서는 뭐 본인이 못한 것도 맞고 좀 많이 그러니까 주눅 들어 있었던 것도 맞고 좀 실력 있는 선수인데 좀 다른 리그에 갔으면 더 잘 됐을 수도 있는데 자기 꿈이 이제 AC 밀란에서 10번을 다는 걸 했었으니까 혼다가 꿈은 이뤘죠 사실. 그 꿈을 이루면서 좀 많은 뭐 응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꿈은 이뤘으니까. 욕 많이 먹어서 잘못한 건 뭐 사실 뭐 실력이 부족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10번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AC 밀란 뭐 레전드들이 막 어떻게 뭐 일본 선수가 10번 다냐 혼다에 10번을 당장 뺏어와야 된다 막 이런 말도 많이 했고 뭐 그랬으니까 눈치가 뭐 자기는 뭐 잘 이겨냈다라고 뭐 말을 하겠지만 뭐 주변 보는 사람들도 막 눈치가 보이는데 본인은 오죽했겠어요. 여튼간에 혼다가 이제 쉬는 날에 학교에 가서 어린 학생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은 레알 소시에다드의 미켈 오야르사발이 새로운 등번호를 배정받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레알 소시에다드의 10번의 등번호를 가진 선수는 오야르사발이 되었고 그는 18번에서 10번으로 번호를 변경하면서 10번은 이번에 은퇴한 샤비 프레이토의 등번호를 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야르사발은 인터뷰에서 말하길 프리에토와 같은 전설적인 선수의 등번호를 이어받아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며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제 10번을 기쁘게 감사히 받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샤비 프리에토는 원클럽맨 그리고 이제 과거 이천수가 레알 소시다드 이적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뭐 신빙이라고 하니까요. 그런 선수가 얼마 전에 이천수하고 함께 풋볼 슈퍼러브에 나와가지고 잠깐만 한국 노래도 부르고 뭐 이것저것 얘기도 하면서 그 단의 블루도 부르고 네.
그랬죠. 네. 그 선수가 벌써 은퇴라니 빠르긴 빠르더라고요. 프레토는 왜냐면 그 매년마다 레알 소시다드에서 뛰었던 선수니까 매년마다 그냥 아무 뭐 아무런 뭐 생각 없이 항상 선발로 뛰고 항상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벌써 은퇴를 했다고 하니까 참 시간이 빠르기도 하네요. 네. 가사가 그게 아니지. 난, 난 꿈을 꾸어요. 그거지. 오늘 알아요는 뭐야? 그런 가사 없어. 그 노래 좋아하는데. 음. 안녕하세요. 손흥민 뉴스 아직 안 했죠. 네. 오엘사발의 등번호를 보자면 이렇게 네. 마킹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스크 국기도 있고요. 네. 에비추네. 에비추 귀엽지. 스페인 마르카에서는 레알이 이카르디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카르디가 레알 마드리드 영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카르디는 이미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 레알과 협상을 했지만 페레즈는 겨울 이적 시장에 큰 투자를 하지 않았고 인터밀란이 이카르디 가격으로 1320억을 요구하자 레알은 로마의 에딘 제코로 방향을 돌렸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지난 시즌 레알이 이카르디 영입을 놓쳤으며 이카르디는 새 계약을 체결할 시에 바이아웃 금액이 1450억에서 2배가 넘게 오를 것이라고 보도를 하였지만 결국 시간은 지나가 버렸고 레알이 이카르디를 데려오기 위해선 이전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아마 그 이카르디의 바이아웃 그게 7월 초? 7월 1일까지였을 거예요. 7월 1일이 지나면 그 바이아웃도 없어지면서 따르게 협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일단은 벤제마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벤제마는 근데 이카르디가 어른골 잘 넣어요. 얘도. 그러니까 얘도 인터 밀란이 보면 항상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찰나에 해주는 게 있어요. 이카르디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거긴 한데 데려올 건 빨리 들어오든가 지금 자꾸 늦어지는데 근데 이카르디가 그 인터밀란 유니폼을 입고 챔피언스리그 뛰는 게 거의 소원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직전인데 레알로 가려나 모르겠네. 뭐 한 시즌 뛰고 갈 것 같기도 하고. 국대는 아니죠. 안 뽑아요 국대. 근데 이제 뽑을 수 있지. 이제 샴피언리가 그만뒀으니까 새로운 감독은 이카르디를 데려올 수 있죠. 네. 근데 인터밀란은 마르티네즈인가 걔 누구야? 인터밀란의 마르티네즈가 누구지? 누구 말하는 거지?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네요. 누구 말씀하신 건지. 공격수? 누구야 그게?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성함을 라우타로는 라우타로 아르헨티나 어린애. 걔는 얘하고 비빌 짬이 아니지 이카르디랑. 얘는 인터밀란 기록을 다 갈아치운 애예요. 아무리 비교를 해도 그 짜바리랑 비교를 하냐. 아 너무하네. 걔가 유망준 건 맞지만 얘는 인터밀란 기록을 다 갈아치운 애인데 어떻게 걔랑 비교를 해. 난 누구 말하나 했나. 난 근데 걔 누구지? 뭐 누군가였어. 한국에 왔던 게 20세 월드컵 때도 왔던 애 아니야 걔가 아르헨티나 지금 연령별 대표팀 그쪽 연령대에서는 캐리하고 있는 선수가 맞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 리그에서도 2년째 뭐 주전 뛰면서 잘해주고 있는 거 맞는데 그래도 얘랑 비교할 건 아니죠. 그건 이카르디한테 너무 실례지.
다음 소식은 첼시의 다음 시즌 2018-19 아니 다음 시즌이 맞죠. 2018-19 시즌 어웨이 킷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유니폼은 7월 28일 인터밀란 경기에서부터 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노란색 유니폼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또 이제 뭐 무늬 없는 단색 이렇게 안 좋아하는데 그냥 색감이 괜찮아. 그 노란색 같고 파랑색 느낌은 제가 옛날에 파르마 시절에 조금 재밌게 본 게 많아서인지 몰라도 경기를 그냥 그 이 조합을 좋아해요. 네. 노란색과 파랑색 조합을 좀 보면은 보고 있으면은 좀 시원해. 좋다. 그냥 어정쩡한 뭐 다른 이제 어웨이 유니폼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드니까. 간판은 아자르지. 그래도 뭐 아자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따 뭐 기사 있으니까 거기서 말을 또 하겠지만 어 마음이 떴어요. 네, 본인도 마음이 떴어. 다만 그 마음을 뜬 거를 이제 첼시도 알고 있고 뭐 본인도 알고 있고 레알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근데 오랫동안 지켜 안 봐도 돼. 어차피 이적 시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현역 입대하면 리그 못 뛰어도 주급을 준다고 미쳤어요? 아니 토트넘 미쳤어? 왜 죽을 왜 줘? 손흥민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아 손흥민 죽을 얼마인데 그걸 왜 줘? 안 주지. 네, 안녕하세요. 자, 다음 소식은 네이마르는 자신은 파리에 남을 것이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에 연결되었던 네이마르는 자신의 자선 활동하는 곳에서 직접 그가 스페인으로 다시 이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으며 그가 말하길 저는 파리에 남아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아직 파리와 장기 계약이 남아 있으며 대부분의 추측들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것이고 모두가 제 목표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파리로 이적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을 것이며 클럽과 함께 성공을 거두고 싶고 다음 시즌은 멋진 시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네이마르가 말하면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일단은 네이마르가 뭐 일단 직접 말을 했으니까 레알은 안 간다고 봐야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 네이마르 안 좋아하긴 하지만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욕은 삼가하도록 할게요. 얘는 털부터 더러워. 이게 털 자르는 거 봐라 이거. 다음 소식은 크라추비약은 로코모티브 모스크바로의 임대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로코모티브 모스크바는 크라추비약을 임대하기 위해서 올 7월 초부터 엔리케 단장과 협상에 돌입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로코모티브 이 단장들이 어제 파리를 방문해서 이 딜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임대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이며 파리 생제르맹의 급여를 일부 로코모티브 모스크바가 지불을 할 것이고 크라초비약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부터 뛰는 클럽을 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로코모티브 모스크바는 지난 시즌 러시아 리그를 우승으로 마무리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의 생각과 이념이 잘 맞아떨어지는 임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임대를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조던님 픽을 주시나요? 꺼져! 야! 토토충 제발 꺼져! 제발 가라고. 안녕히 가세요. 네, 방송이니까 이 정도로 말합니다. 네. 이게 녹화가 아니었으면은 정말 쌍욕 나갔을 텐데, 네. 방송 녹화가 되고 있어서, 네, 그냥 좋게 말씀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스페인 언론에서는 백승호 선수가 맨시티와의 전지훈련에는 불참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1군 승격이 기대가 됐었던 백승호가 부상으로 맨체스터 전지훈련에는 불참을 할 것이며, 스페인 바벨은 오늘자 기사에서 지로나의 맨체스터 전지훈련 소식을 전달을 했습니다. 지로나가 자매구단인 맨시티 훈련장에서 전지훈련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백승호에 관한 언급도 있었고, 이 매체에서 보도하길 어린 선수들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지로나는 마르크 비토, 케빈 소니, 에릭 몬테스 등 5명의 선수를 전지훈련장에 데려갔지만 백승호의 경우에는 몸 상태의 문제로 지로나에 남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백승호의 맨체스터 전지훈련 불참은 이미 예견된 부분이었는데, 부상 후 완벽한 재활을 위해서 1군 합류 시점을 늦춰놓은 것이 사실로 알려졌고요. 대신 지로나가 맨체스터 전지훈련에서 돌아오는 8월 초부터 팀 훈련을 함께 한다라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지로나의 백승호 선수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에 뽑지 않은 건데, 또 아시안게임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뽑지 않았냐고 말하면서 막 또 고래고래 또 난리를 쳤었죠. 일단 팀에서도 이 선수에 대한 부상을 걱정을 했었고, 물론 큰 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전지훈련을 함께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는데, 그저 그냥 난리치려고. 네. 여튼간에 백승호 선수는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쉽게도 맨체스터 전지 훈련에는 함께 참가하지 못했고, 8월 초부터 팀과 함께 훈련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 석현준 얘기하자면, 석현준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금 몸 상태가 안 올라왔다니까. 황의조를 뽑은 거는 당장 쓸 수 있는 선수를 원했는데,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선수 차원에서는 황의조가 제일 낫다라는 거지. 석현준을 뽑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석현준 매번 말하지만 석현준이 몸이 똑같이 부상당하고 나서 이제 막 프리시즌 들어가는데 언제 끌어올렸어요. 언제. 우리가 막 그 FM처럼 막 한 4-5경기 막 억지 뛰면은 쫙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선수는 그 페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페이스라는 게. 아니면 또 뭐 김신욱 뽑자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네. 황의족보다는 김신욱 아니냐고? 그런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자, 다음 소식은 벨기에 크리스토프 테로. 이게 각 나라마다 이 공신력이 좋은, 그러니까 그 나라, 그러니까 뭐냐면 프랑스는 모하메드 부합시가 있고, 이제 이탈리아는 디마르지오가 있고, 벨기에는 이제 크리스토퍼 테로라는 이제 전문적으로 벨기에 출신들의 선수에 대한 공신력이나 신뢰도가 높은 기자가 있는데, 이 테로가 보도하길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원하는 에당 아자리에 관한 소식을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이마르의 이적설을 일축한 이후로 레알은 에당 아자르 영입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으며, 레알은 에당 아자르를 영입하는 옵션을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네이마르가 파리에 잔류하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이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고, 다가올 며칠 안에 아자르의 영입을 위해서 미팅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며, 첼시는 자신들의 핵심 선수인 아자르의 이적을 원하지 않는 상태이고, 레알 마드리드는 현재 2억 2,500만 유로, 2,975억을 초과하는 월드 레코드 금액을 내어주는 데에는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자르의 영입을 위한 협상은 확실히 있을 예정이지만, 아자르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본인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고, 자신의 꿈이 레알에서 뛰는 것이었기 때문에 꿈이 실현되길 원하는 상태에서 그는 스스로가 스페인으로 가길 원하고 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관이? 관이 누구야? 조던 얘는 진짜 재미도 없고 말도 못하고 뇌피셜만 주구장창 늘어놓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진관이 그 홍콩 배우인가? 아니에요? 네. 고마워요. 아, 저렇게 들어준 게 어디야? 땡큐. 아, 누가 눈치 없이 네 줄 이상 썼더라고. 그 파수는 아닌가 봐요. 더럽게 눈치는 없어. 파수면은 저렇게 네 줄 이상 안 쓰는데. 자, 다음 소식은 리버풀의 새로운 10번은 사디오 마네가 되었습니다. 사디오 마네는 2018-19 시즌부터 리버풀에서 넘버 10 셔츠를 입을 것이고, 세네갈 공격수인 그는 2016년 사우스샘튼부에서 리버풀로에 합류해서 19번 셔츠를 입고 뛰다가 지난 1월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쿠티뉴의 10번 번호를 마네가 이번 시즌부터 입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 등번호 네임도 적혀져 있는 거 몰랐네. 왜 이렇게 끊어져 있냐? 재수없게 번호가. 몰라요? 왜 끊어놨는지. 여튼간에 리버풀의 새로운 10번은 네. 여기는 19번 입고 있는데 여기 등번호는 10번이네. 아직 팀 훈련복은 안 나왔나 보구나. 다음 소식은 토트넘의 손흥민이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까지 5년 계약에 체결한 것이고, 한편 토트넘은 손흥민 아시안게임 차출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함께 같은 날에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참여하는 시간은 나오지 않았고요. 뭐 뉴캐슬 경기 뛰고 온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뉴캐슬 경기 뛰고 오면은 아마 조별리그는 참가 안 하는 걸 거예요. 네. 날짜가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할 거야. 지금 잠깐 일정 좀 봐야겠네. 일정이 나왔는데 토트넘의 일정이 여기에 들어가 있나? 뉴캐슬 경기면 8월 11일 이후에 합류한다라는 건데, 첫 경기 뛰고 올 수 있다. 아니 뭐 일단은 구단 소속의 선수니까 뭐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아시안 게임 금메달 못 따면 위약금 물어주느냐고? 그건 아무 상관없는데. 네. 아무 상관없어요. 네. 조편성 했겠죠? 아까 뭐 한다 했던데 오늘. 어디랑 했는지 모르겠네. 됐는지. 네. 안 봤어요. 뉴스 준비한다고. 오늘 안 했대요? 아까 어느 분이 뭐 오늘 좀 이따 한다고 볼 거냐 물어보는데 나. 아, AFC에 또 버브했대요? 그럼 새롭게 안 한다고? 추첨 안 한다고 새롭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저 아까 어떤 분이 말하길래 아 오늘 그럼 뽑는구나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는 들어가겠죠? 어느 조로 만약에 합류가 된다면. 뭐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계약을 2023년까지 체결했고, 뭐 이거는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아시안 게임 뭐 우승하고 안 하고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죠. 네. 그냥 일단 이 계약은 계약대로 한 거고, 자신의 재계약은 이제 주급이 상향이 되는 거고, 계약 기간 늘린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뭐 손흥민이 군면제가 된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되려나 손흥민은. 따면 좋지. 딸 수 있냐가 문제지. 더운 조건에 2000 생각해보면 8월 11일 날 합류한다면 손흥민은 이 선수들과 함께 몸을 맞출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투입돼가지고 자기 개인 능력으로만 경기를 치르고 아시안 게임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개인 능력이 좀 그렇게 좋아도 조직력 없이 팀에서 할 수가 있으려나 잘 모르겠네요. 네. 이게 손흥민은 성인 선수지만 그 다른 쪽에도 이제 언더 23세 팀 선수가 대부분이고, 뭐 와일드카드가 같이 나오겠죠 거기도. 네, 뭐 중동 팀이건 어느 팀이건 간에. 근데 그래서 아마 아시안 게임 우승이 생각보다 어려운 걸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중간에 합류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좀 발을 맞추는 게 거의, 왜냐면 또 그 와일드 카드면 더더욱 그렇지. 차라리 같은 나이 대면 뭐 이제까지 플레이오프나 올라가는 과정에서라도 함께 뛰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손흥민은 자기 능력으로만 이제 경기를 치러야 되니까 쉽지가 않죠. 생각보다 어렵죠. 저번 올림픽 때 왜 안 뽑혔냐고? 안 보내줬어요. 아빠가 그때는 별로 의미가 없었죠. 팀에서 자리 잡는 게 더 중요했는데, 월드 그 올림픽 가서 뛸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메달을 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굳이 보내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동메달 따버려가지고. 네. 보기가 힘들지 그걸. 사실 아무도 그것도 몰랐던 건데 사실 동메달을. 잠깐만요. 아씨. 다음 소식은 AC 밀란의 국제대회 참가 금지가 번복이 되었습니다. 지난 UEFA 징계를 뒤집고 TES에서 밀란의 손을 들어주면서 밀란은 공식적으로 유로파리그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롭게 좀 좋은 선수들이 영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같은 방법을 이제 같은 방법? 같은 실수를 저질렀던 다른 클럽에 비해서 밀란이 과하게 징계를 받았다라고 이제 항소를 했고, 그 항소가 받아들여지면서 유로파리그 참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밀란 사브리그 강동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얘긴데, 밀란은 사브리그 안 간다니까? 안 가. 이제 엘레펀드에게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다음 소식은 레알 마드리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비니시우스 영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레알은 전 세계 최고의 팀이며, 축구 선수에게는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기회였고, 자신에게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고 싶어서 이 팀으로 왔고, 입단 소감에서는 최고의 팀에 와서 기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브라질 플라밍고에서 영입된 이 18살의 공격수는 이적료가 4천만 파운드 590억이라고 합니다. 그는 당장 레알에서는 뛰지 못할 것이며, 라리가 1부에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레알과 호전적인 클럽으로 임대해 갈 것이 현재는 매우 유력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1부 리그에서 뛸 수 있는 클럽으로 임대를 갈 거고, 왼쪽 자리는 다른 선수에게 기회가 가겠죠. 비니치우스에게 뜨문뜨문 기회 주는 것보다 한번 주전으로 꽤 뛸 수 있는 팀으로 가서 뛰는 게 더 본인에게도 나을 거라고 뭐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거라고 하니까요.
590억, 400억 아니고 4천만 파운드. 다음 소식은 리버풀이 알리송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 알리송이 영입이 되었고 오자마자 사진도 드럽게 많이 찍었더라고. 여기 얼굴 보면 촌병 걸려가지고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후원 많이 받으면은 꼭 제가 안필드 가가지고 리버풀 승가자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알리송 영입 기념 리버풀 팬으로서 후원 우승가즈마 리버풀. 아 국격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에 호랑이 연고 바른 다음에 발라주고 올게요. 메리도 훈련장 가가지고 알리송 사인해주세요 하면서 사인해줄 때 내가 가까이서 이 호랑이 연고를 이 촌병 걸린 데 딱 발라주고 이게 뭐야? 내 촌병이 났어 이렇게. 그게 짭이 있다고. 이 호랑이 연고가 얼마나 유명하면 짭이 있어요. 이게 찐을 사야 돼요. 찐을. 태승리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저씨 안녕. 네, 안녕하세요. 태승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랑이 연고 2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빙구같이 찍은 사진 있었는데 아까 어딨지? 이거 아닌데. 여기 있다. 오자마자 이런 거 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이 사진만 보여주면서 막 이런 애 990억 주고 샀다고 그랬으면 욕했을 텐데 진짜. 알리송 베커 넘버 원. 1번 달겠네. 보니까 또 1번 달고 싶겠지. 으아. 모르겠어 이게.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이정료가 6,700만 파운드, 990억에 다다르는 계약이며 5년 계약이라고 합니다. 골키퍼 이정료로는 월드 레코드이고 2017-18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서 리버풀이 로마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알리송 베커가 이번 여름 리버풀로 합류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며 리버풀은 AS 로마와의 1차전 5대2 승리를 가져갔고 이 경기는 리버풀이 결승전으로 갈 수 있었던 아주 큰 승리였었습니다. 알리송은 물론 이 경기에서 아주 불운한 골키퍼였고 리버풀을 응원하는 관중들의 엄청난 환호성이 그에게는 힘든 소리였다라고 말을 했지만 리버풀의 훌륭한 응원을 보면서 감탄을 했고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커리어를 쌓고 있는 알리송 베커는 리버풀과의 장기 계약 이후 첫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날 열렸었던 경기에서 저는 리버풀로의 이적이 지금 생각해보면 큰 영향력을 끼쳤고 이적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클럽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 그리고 제 아내의 삶 그리고 제 딸의 삶이 모조리 바뀌는 시점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리버풀과의 준결승전도 그렇지만 저는 리버풀과의 경기를 많이 봤었고 클럽 감독의 리버풀 경기력이 어떻게 재밌게 흘러가는지를 오래전부터 유심히 지켜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자신이 리버풀로 온 이유이며 리버풀의 동료들과 함께 많은 승리를 이끌어내고 싶었고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싶은 야망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위리겐 클럽 감독과 리버풀 선수들이 보여줬던 퍼포먼스에 보탬이 되어 리버풀이 영국 무대에서 그리고 유럽 무대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자신도 그 리버풀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말과 함께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뭐 일단은 왔으니까요. 왔으면 됐지 뭐. 피르미누 그 얘기는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자기가 리버풀로 이적이 거의 뭐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 살라가 문자를 하나 보냈대요. 너 오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뭐 이제 좀만 뭐 이제 답장하기를 뭐 좀만 기다려 보라고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해줬다고 하는데 일단은 같이 가요. 북미 그 투어도 같이 가고 일단은 좀 더 휴식을 원했었는데 일단 계약 때문에 좀 빨리 올 수밖에 없었고 일단 클럽이 그걸 잘 감안해서 선수에게 뭐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클럽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적하면 빨리 오는 게 나아요.
빨리 와야 빨리 뛸 수 있어. 클럽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역량이나 그런 기회,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무리 비싼 선수들라도 안 쓰니까 초반에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좀 뭐 일찌감치 뛰고 싶으면 빨리 와서 훈련도 같이 하고 감독 눈도장 찍는 게 중요하죠. 네. 뭐 옥체미도 그래서 초반에 많이 못 뛰었고 로버트스도 그랬고 이번 초반에 이적했던 선수들 진짜 잘 못 뛰었었으니까 고민도 많았고 그래서 막 어떻게 되는 건지. 사진 귀엽죠. 많이 기대하냐고요? 저는 사실 카리오스로 그냥 갔어도 그냥 그러니 했어요. 왜냐면 나는 알리송 말고 그냥 패키르나 개인적으로는 그냥 공격수 한 명을 더 원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골키퍼가 많이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긴 하지만 비싸긴 비싸니까 솔직히 말하면. 네. 990억이면 1000억이지. 뭐 990억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 9,900원도 아니고 1000억이지. 1000억의 골키퍼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내가 그 골키퍼한테 1000억을 쓴다라는 게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은 요즘 사람이니까 뭐 골키퍼한테 1000억 쓸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내 돈 아니긴 하지만 네, 그래도 1000억 세죠. 네. 골키퍼한테 1000억을 쓴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내 돈 아니어도 솔직히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내 돈 아니어도 이게 유니폼이 올라가는 가격 그리고 이제 팀 내 그런 이제 머친다이징 상품이 올라가는 가격 그리고 뭐 그게 다 티켓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이유가 다 이런 거라니까. 구단이 쓰는 만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디서 벌겠냐고. 다들 코 묻은 돈 뺏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코 묻은 돈 리버풀 팬들의 코 묻은 돈 뺏는 거라고. 그 1000원씩 2000원씩 그 올려 받아가지고. 영어 잘하나 보지 뭐. 그래 잘하면 좋지. 근데 그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누가 이번에 카리오스가 그 저번에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똥 싼 거 말고 이번에 그 투어 때 이제 그 브리티시 투어 때 이제 뒤에서 인터뷰하면서 그 카리오스가 또 알깐 거 있었잖아요. 그 짤 아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거 보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얘 쓸 바에 그냥 미넬을 쓰지 왜 자꾸 얘 쓰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었지. 그때 보면서 이건 좀 아닌데 얘 완전히 그냥 마트에 갔구나. 얘 그냥 아니 그게 보면은 뭐 엄청 뭐 어렵게 온 공도 아니고 통통 굴러와. 통통 굴러오는데 통통 그냥 가랑이로 들어가더라고. 그 보면서 집중을 못하는구나. 집중을 못하는구나 하면은 집중 못하면은 뭐 지금 프리시즌에도 그렇게 하면은 뭐 진짜 들어가면은 뭐 더 있으면 더 했지 뭐. 솔직히 말하면. 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니까? 걔가 한번 그렇게 막 챔스 결승까지 주전으로 뛰고 미넬을 밀었다고 해서 걔가 보니까 거기서 약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카리오스가. 거기서 더 정신머리 붙잡고 했어야 되는데 한번 그렇게 그냥 정줄 놓으니까 똥이랑 똥을 다 싸더라고. 그래서 뭐 얘 샀으니까 마음은 들죠. 당연히 마음은 들지. 뭐 안 마음에 드나? 너무 좋죠. 좋은데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요. 얘 바꾸니까 또 어디가 부족해 보이고 또 거기도 바꾸는 김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제 뭐 클럽 본인의 말로는 그냥 더 이상 영입이 없을 거라고 말하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냥 뭐 난 중앙 수비도 마음에 들어요. 이젠 괜찮아요. 근데 왼쪽 풀백이 그냥 그런 거지 뭐. 난 로버트슨이 주전감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저번에 너무 잘해줘가지고 고마운 마음 크지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욕심이 많아지는 거지. 사람이 좀 하나 가지니까 두 개 갖고 싶고 그런 거죠. 뭐. 일단은 여기까지만 가져도 돼요. 어렵네요. 어려워. 근데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샤키리도 왔고 뭐 얘도 왔고 파비니도 왔고 케이타도 왔으니까 분명히 온 선수들의 면면이 다 주전으로 뛸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고 물론 샤키리는 좀 봐야겠지만 다른 선수들은 주전으로 뛸 수밖에 없는 면면의 선수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면면의 선수가 있다면 못 뛰는 선수가 분명히 또 생길 텐데
그 못 뛰면서 생기는 약간 불협화음도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런 걱정이 없었어. 왜냐면 맨날 똑같은 애들 쓰니까. 그래서 그냥 뛰는 놈은 뛰고 못 뛰는 놈은 못 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막 그냥 그런 생각 드는 거지. 뭐 너무 좋은 선수가 많으니까 못 뛰면은 뭐 이렇게 서운해가지고 막 불협화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막 분위기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었다니까 진짜. 나름 배부른 걱정이죠. 네. 그래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그 든든한 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얘 보고 있으면 알리송 같은 얘 보고 있으면 그냥 든든한 보험. 예전 같으면 그냥 그런 거지. 야 수비에서 뚫리면 그냥 먹히는 거야. 이런 느낌. 야 수비에서 이제 뚫리면 그냥 먹히는 거야. 니들 뚫리면 안 돼.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그래도 얘가 있으니까 뭐 좀 그래도 0.5는 뭐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더 드는 건 사실이죠. 네. 옛날에 골키퍼에 대한 기대가 없었대. 옛날 맨유 팬들은 그럴 거 아니야. 야 우리는 대야 있으니까 수비 좀 해도 좀만 대야가 뭐 막을 수 있는 강만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나는 그런 생각 1도 없었어요. 진짜 수비 뚫리면 먹힌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래도 일단은 알리송은 세리아 A에서 모든 골키퍼 기록을 다 1위로 씹어먹고 온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일단 이런 사진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뭐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브라질 골키퍼를 좀 이제 보잖아요. 이제 해외에서 제가 처음에 브라질 골키퍼 봤던 선수가 94 월드컵 때 그 이제 백인 골키퍼 이름이 이제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이 타우 뭐였는데 타우 뭐였던가? 그 사람이 야신상도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브라질이 우승할 때도 사실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고. 그때도 그 브라질 골키퍼 야신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이후에 뭐 세자르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몇 명의 브라질 골키퍼 봤을 때마다 다 별로였어 브라질 골키퍼. 뭐 디다도 그랬고 그냥 뭐 그냥 그랬어요. 뭐 보는 애들마다 다들 그냥 별로였다고. 세자르도 이제 세리아에서 잘하다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똥 싼 게 너무 크니까 임팩트가 뭐 그런 것도 좀 뭐 그랬지만 그래서 브라질 골키퍼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얘는 뭐 봤을 때 근데 내가 또 봤을 때는 별로 못하더라고. 내 리그 봤을 때는 뭐 유벤투스랑 이런 경기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타파를 맞아요. 그 백인의 머리 좀 이렇게 짧고 조금 그 M자 형님 그 형님 야신상 탔다고 그때 우승하면서 별로였다고. 그래서 별로여서 그래서 야 그렇게 잘하나 했는데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기록은 쩔더라고요. 내가 안 본 경기 아마 이 유벤투스 같이 뭐 리그를 씹어먹는 선수 말고 아마 다른 경기에서 너무 잘했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내가 뭐 로마 경기를 많이 본 것도 아니고. 그래 잘해주면 좋겠어요. 골키퍼한테 리버풀에서 한 번도 그 뭐랄까 내가 느껴본 적이 없어. 레이나 때도 레이나가 기록적으로는 사실 잘한 선수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서 레이나는 항상 아직도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선수예요. 지금도 그 프리미어리그 출범하고 나와서 기록을 보면. 근데 이 사람 이미지가 또 중요해. 근데 얘도 이런 거 꼬라지 보니까 별로 유쾌한 스타일인가 보네. 난 좀 약간 가뿐싸하는 스타일 좋아하는데. 난 골키퍼들 좀 이제 뭐랄까 나 유머 있는 골키퍼 별로 안 좋아해요. 장난기 많고 그러는 애들. 나 가뿐싸 좋아해. 가뿐싸. 막 눈치 없고 막 그냥 만화책 같은 거 보면 골키퍼들 막 죽을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만화책 같은 거 보면은 야!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런 거 알죠? 뭐 말하는지. 주둥이 잘 안 뛰는 스타일 있잖아요. 만화책 보면은 골키퍼 중에 항상 모자 쓰고 다니고 막 근데 갑자기 막 소리 지르면서 우와! 하고 막 사자하고 네 그런 거. 약간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내가 보니까 좀 재밌는 스타일인가 봐. 잘해주면 좋지. 잘해주면. 저도 약간 그래요. 저도 약간 뒤에서 골키퍼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랄지랄 해주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봤던 그러니까 축구를 보면서 내가 봤던 골키퍼들의 유형이 다 그랬어. 어렸을 때 봤던 김병지나 이훈재도 거의 그 정도 화병 수준으로
화병 수준으로 난리치더라고. 아니 이게 못해서 난리치는 건 괜찮은데 막 가끔 보면은 그냥 프리킥 서 있는데도 막 진짜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거 보면은 너무 웃긴 거예요. 막 서 있는데도 뭐라 야이씨 옆부터 가라고 막 이러면서 막 승질내고. 근데 골키퍼들은 그런 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해 보면은. 근데 요즘에는 너무 약간 뭐랄까 좀 그 훈훈한 그런 골키퍼 형이 많으니까 그런 스타일보다는. 네, 항상 이제 수비수하고 골키퍼는 최후방의 후방이잖아요. 정말 마지막 보르고 그 전에 이제 벽을 쌓는 성 같은 이제 선수들이 이제 수비수인데 그런 수비수들하고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다그치는 게 경기장에서 이제 집중하기도 좋고. 근데 골키퍼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잘 맞고 잘 차고 하는 거는 골키퍼의 기본이고 수비 조율하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좀 막아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맨 뒤에서 제일 잘 볼 수 있는 자리가 골키퍼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비수에게 적재적소 때 말을 해주고 상대방에 대한 그런 이제 뭐랄까 킥을 찰 때 버릇이나 방향 같은 걸 잘 막기 위해서는 벽도 잘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잘 해야 이 선수가 좋은 골키퍼라 말하는 거지. 뭐 단순하게 잘 맞고 잘 차는 건 거짓 뭐 잘 맞고 다 잘 차지 뭐. 결국 골키퍼가 잘 맞고 잘 차는 거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판단이 어느 정도 빠른 건지 그리고 자기의 선택이 있어서 얼마나 믿음감이 있는 건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다르죠. 그러니까 알리송은 완전히 안전을 중요시하는 골키퍼 스타일이고 에드리송은 그거보다는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걸 좀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는 사실 에드리송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더 선호하게 되는 스타일은 알리송이니까 아마 알리송이 더 나가는 걸 거예요. 아마 스타일이 그렇죠. 스타일이. 그러니까 뭐 노이어처럼 정말 노이어처럼 뭐 그렇게 잘 맞기도 하고 잘 나대는 스타일이 뭐 그렇게 극강으로 잘하면 뭐 쓰겠지만 여튼간에 한국전대 노이어? 한국전대 노이어는 솔직히 나는 그때 노이어 쓰는 거 진짜 아니라 생각했어요. 슈터겐이 다 했는데 노이어가 몸이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쓰는 게 좀 무리했지. 올해는 잘할 거예요 아마. 여튼간에 알리송 잘해주길 바라야죠. 뭐 돈도 많이 썼으니까. 쓴 만큼 잘해주길 바라는 건 다 누구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팩키라고 뭐 비다는 만약 오면 클라반이 나갈 텐데 클라반이 나간다는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비다도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냥 데려오기에는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운 정도의 금액적은 아닌데 일단 클라반이 나가야 빠져야 그 자리를 낑겨놓을 수 있으니까 일단 마티프도 이제 복귀를 할 거고. 마티프 쪘나? 저번에는 다음 경기 뛴다 했었는데. 그렇죠. 네. 그치. 비단은 뭐 필수 자원은 아니지. 일단은 싸게 들어올 수 있는 자원이니까 좀 그래도 클라반 나이 많죠. 그러니까 클라반은 자기의 위치를 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못 뛰는 것도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나갈 때마다 몸 상태를 잘 준비해 놓는 것도 뭐 자기 역할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준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나이가 한 해 한 해 더 먹고 있고 이종류를 데려올 때도 되게 싸게 들어왔어요. 엄청 싸게 들어왔으니까 뭐 싸게 내보낼 수 있으면은 내보내면 괜찮지. 뭐 클라바랑이 미안하긴 하지만 여튼간에 리버풀이 어제도 말했다시피 골키퍼 자원과 중앙 수비수에서 월드 레코드를 깰 수 있는 팀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아마 클롭의 성향 나도 근데 사실 클롭이 그 말한 거는 말실수라 생각해. 뭐 포그바 영입할 때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클롭이 잔소리 같이 말한 게 있었는데 아마 본인도 이렇게 쓰게 될 거라고 아마 생각을 못했다라고 봐야겠죠?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클롭이 말실수한 거고. 네, 네, 뭐 사람이 뭐 살면서 말 실수하면은 뭐 그 해외에서도 보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 하더라. 근데 뭘 할 만해요. 왜냐면 그건 클롭이 말했던 부분이고 클롭이 이제 지금 와서는 그 말한 부분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이럴 때 욕 먹을 때 먹는 거지 뭐.
항상 뭐 좋은 말 많아. 클럽 가끔씩 그 경기 졌을 때도 되게 좀 꼬름하게 인터뷰할 때도 많고. 네. 사람이 그렇지. 잘 될 때는 이제 이겼을 때는 되게 막 정말 너그럽게 인터뷰하다가 가끔 좀 꼬름하게 속 좁게 인터뷰할 때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근데 똑같아요. 이 공격수 자리에 영입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느 팀이건 이 피르미누 같은 선수가 있다면 주전으로 뛸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전 경쟁을 못하죠. 사실 뭐 토트넘도 똑같고. 그러니까 다 한 단계 아래급 선수, B급 선수들이 많이 공격수가 오는데 어차피 B급 선수 공격수가 올 거면 안 사는 게 나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고 뭐 피르미누보다 좋은 공격수가 딱히 지금 매물이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선수 데려오려면 돈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냥 이대로 거의 만족하거나 패키리가 와주면 너무 땡큐긴 한데 뭐 오겠어요? 패키리 뭐 한두 푼 하는 선수도 아니고. 나도 왔으면 좋겠지만 온다라고 아까도 뭐 기사가 있었어가지고 봤는데. 디발라는 말 그대로 물어본 거. 팔 거야? 팔아? 얼만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벤투스에서 뭐 물어본 거예요. 뭐 안 파는 물건인데 이거 팔아요? 파는 거에 물어보니까 유벤투스 입장에서 그냥 대꾸도 안 해주는 거죠. 어이! 이런 거지. 어이! 어이! 알죠 뭔지. 대꾸도 안 해줘. 뭐 이거 안 팔아요. 그거 말하기도 귀찮아. 이거 안 팔아요. 몇 글자 말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어이! 하는 거 있잖아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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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그런 거죠. 그런 거. 그 아까 어느 분이 뭐 아스날 코막 얘기 나와가지고 뭐 나왔대가지고 내가 찾아봤는데 아스날 코막 얘기 없던데 어디서 보셨지? 약간 그냥 이 이상한 그냥 소스 같은 거에서 보신 건가? 뭐 있다 하셔가지고 풀친으로 아까 말해가지고 찾아볼라 했는데 없던데? 뭐 네이버에서 본 건가? 모르겠어요. 나 코망 지금 손에 못 봤어요. 뭐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리버풀에 꼭 필요한 자원의 선수가 왔고 오늘 뭐 사실 원래 이거를 메인으로 가져온 기사이긴 한데 뭐 한국 팬들에게는 이게 더 큰 기사이겠죠. 네, 손흥민의 이 2023년까지의 계약 5년간의 시간이 남았다라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5년간의 시간 동안 해외에서 뛰면서 그냥 불꽃같이 뛰고 은퇴할 건지 뭐 아니면 정말 군 면제를 따서 면접을 따가지고 더 오랫동안 이제 해외에서 뛸 수 있을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앞으로의 시간이 뭐 남은 거니까. 제가 오늘 기사를 발제하는 곳은 FM 코리아, FM 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고요. 유튜브에서 조던 ATD 검색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속보 소식이나 그 다음에 이런 뉴스들의 영상이 있으니까요.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조던 ATD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좀 아까 어떤 분이 그 댓글 유튜브 댓글에 그래봤자 리중딱이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댓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욕이라도 해줄 거면은 여기다 욕 쓰지 말고 걷다 쓰란 말이야. 걷다 가서 조회수 누르고 쓰란 말이야. 걷다 제발 좀 알았죠? 네. 그 카톡에서는 조던 검색하신 다음에 풀친 등록해 주시면 이제 어떻게 제가 중계 일정을 말씀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뉴스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일정을 알려드리니까 거기다 또 남겨주시면 또 풀친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도 해드리고 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은 바로 유튜브에 올릴게요. 뭐 손님 얘기는 계속 하면 되고.